자, 예제 9번.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코드에 보면 for라고 하는 그 조건문이 있어요. 즉,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덱스를 잘 보면, i의 1부터 해서 i의 m까지, 그러니까 주체죠. 주체가 i의 1부터 i의 m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즉, 컴퓨터에는 현재 i의 1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 거고, i의 2라고 하는 방도 있고, i의 m이라고 하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k라는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이 모든 수행이 수행되고 나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k 플러스 1이 k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k라는 방에 업데이트가 숫자가 되면서 이 모든 수행을 마쳤을 때 k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자, i의 1은 1부터 n1까지고, i의 2는 1부터 n2까지고, i의 m도 1부터 m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m개가 있죠. m개가 돌아가고 있고, i1부터 im까지 m개의 개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방에서. 그리고 n1, nm. 그러니까 각각이 개수도 다 달라요. 그죠? 수행하는 개수가 다 다른 상태인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k가 0이다. 이건 똑같이 놓고 for i1은 1부터 n1까지라고 했는데 쉽게 4까지라고만 해볼게요. 그리고 for i2는 1부터 3까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 그리고 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포문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포문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큰 루프가 지금 이것에 해당이 되고 작은 루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큰 테두리는 i1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i2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i의 1이 처음에 1로 시작하죠. 1에서 시작하고 4까지 움직여요. 그럼 i의 1이 1일 때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i의 2가 1일 때부터 3까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i의 2는 1이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걸 하나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k가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이 k가 되면서 k가 원래 0이었단 말이에요. 0이라는 숫자가 0 플러스 1이 되면서 1로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k 자리에는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수행되냐면 그쵸? 지금 여기 작은 루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i2가 이번에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행했으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서 k 플러스 1이 k 된다. 그러면 k가 현재는 1이니까 k 플러스 1을 하면 2가 되고 k 자리에는 이제 뭐가 채워지죠? 2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i2가 무엇을 수행하냐면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3이 될 차례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는 k 플러스 1을 수행하자. 그러면 k는 2였는데 그게 하나 증가하면서 k 자리에는 3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렇게 작은 루프를 한번 다 수행했을 때는 k 자리에 3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i1이 1일 때 수행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인 i1은 2가 되는 거죠. 자, 2가 돼서 자, i1이 2가 되면 그 다음 i2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1부터 다시 시작한다. 왜냐? i2는 1부터 3까지니까. 작은 루프 안에서 i2는 1부터 3까지 또 움직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i1이 1일 때 이렇게 움직여주고 i1이 2일 때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다 수행하고 나면 i3가 3, i1이 3일 때 이것도 똑같이 루프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i1이 1일 때 움직여서 그 다음 k에는 뭐가 채워진다? 이 3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었는데 거기에 1을 더하니까 하나를 더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니까 3 플러스 1이 K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얘기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줄여서 쓴 예제에 보면은 I2는 1부터 3까지다. 그럼 이 3이 의미하는 게 사실 N2죠. 우리 지금 주어진 코드에 의하면. 그래서 N2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I2는 2가 될 거니까 K는 뭐가 되죠? N2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2는 3이 되면서 K가 N2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2 곱하기 N2가 된 거예요. 맞나요? 3이 N2니까. 그래서 2배의 N2가 된다.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I1이 3일 때도 역시 똑같이 수행을 쭉 하고 나면 K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하나씩 업데이트가 돼서 K는 결국엔 2N2에다가 또 N2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3만큼이 또 추가가 될 거니까 3N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I1이 이제 4가 돼서 마지막 수행을 하고 나서 K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4N2가 되겠죠. 그럼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인가? 코드에서 보니까 뭐예요? I1의 끝값이죠. I1의 끝값이 N1이었어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에는 N1 곱하기 N2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코드로 확장을 하게 되면 코드의 지금 내용이 우리는 I1과 I2에 대한 반복문만 생각했더니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곱으로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주어진 이 코드에서는 모든 수행을 했을 때 K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I1이라고 하는 큰 루프 안에서 I2가 또 움직이고 있고 그 아래에서 또 I3가 움직이고 I4가 움직이고 IM이 움직이고 이것이 마지막이 돼서 K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 끝값들을 주르륵 곱해서 이 값이 마지막에 K라는 방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 개를 생각하면 어렵지만 몇 개만 여러분이 수행하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곱을 해서 K 값이 정해진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제 10번 봅시다.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는 6에서 8개의, 6개에서 8개의 글자로 패스워드를 구성하는데 각 글자는 대문자거나 숫자이고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패스워드의 수는 얼마인가? 즉, 지금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무슨 얘기와 같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패스워드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 자, 거기에서 전부 다 영문인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개는 숫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는 것만 세는 것도 괜찮지만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집합의 개념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지금 숫자가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되니까 몽땅 다 영문인 걸 제외하면 적어도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숫자가 포함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6개에서 8개의 글자로 패스워드를 구성하고, 각 글자는 대문자거나 숫자라고 했으니까, 영문과 숫자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어야 하는 이런 패스워드의 수를,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6개의 패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개에서 8개의 글자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6개. 자,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영문이 우리 영문자
알파벳 순서로 생각하면 26개 존재하죠. 그리고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가 존재해요. 그럼 총 합해서 36개의 숫자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총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36개. 그죠? 그리고 중복돼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중복은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36개. 즉, 여기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간다고 해서 두 번째 자리에 A를 못 쓴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두 번째 자리에도 36가지가 가능하고 세 번째 자리도 36가지가 가능하죠. 네 번째도 역시,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36개씩 가능한 거예요. 그럼 총 가짓수는 36개의 6개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영문인 경우를 한번 빼봅시다.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찾았고, 거기에서 전부 다 영문인 경우는 영문이 26개니까 여기에 다 26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6의 6제곱. 이렇게 빼주면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는 6개의 그 글자로 구성된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7개의 패스워드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자, 7개. 자, 그러면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죠. 36개, 36개 다 채워보면 총 7자리니까 36개 7제곱. 이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죠. 어떻게?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7자리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 그럼 거기에서 뭘 빼고 싶다? 전부 다 영문인 경우를 빼야 돼요. 영문은 지금 26개니까 전부 다 이 7자리에 영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경우는 26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8개로 구성된 패스워드를 구성하려면 총 여기에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개씩 8개가 반복되니까 36의 8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다 영문인 경우를 제외해야 하니까 26개가 8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일 때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갖고 7개일 때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갖고 8개일 때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갖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각각 6개, 7개, 8개의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은 6개를 만들거나 또는 7개를 만들거나 또는 8개를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총 이 숫자가 6개에서 8개 사이의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방법의 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포함 배제의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포함 배제의 원리는 자, A 합집합 B의 개수를 의미해요. 지금 절대값과 같은 기호가 각각 취해져 있는데 이것은 집합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그럼 집합이라 함은 그 안에 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합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A 합집합 B를 생각했을 때 A의 가능한 가짓수와 B가 가능한 가짓수를 더해서 거기에서 교집합을 빼주게 돼야 겹치는 부분을 두 번 카운트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을 빼준다. 교집합을 한 번 빼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A와 B와의 관계가 이런 형태다. 라고 한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A의 개수랑 B의 가능한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포함 배제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텀을 추가 또는 포함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예제 11번 볼게요. 1로 시작하거나 00으로 끝나는 길이 8의 비트 문자열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비트 문자열은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0과 1로 구성된 문자열을 의미하죠. 그런데 길이가 8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8자리로 구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럼 1로 시작하고 00으로 끝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가? 1로 시작하거나 00으로 끝나는 비트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건을 나눠봅시다. 1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해보고 00으로 끝나는 그 이벤트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A와 B가 발생하는데 1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00으로 끝난다. 지금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가지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A의 가능한 가지수랑 B가 가능한 가지수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자, 그럼 첫 번째, A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면 1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1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0과 1로 채워지는 거죠. 이런 경우고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으로 끝나니까 끝나는 것 00으로 고정해 놓고 나머지는 0 또는 1일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A 교집합 B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예요. 즉 A와 B가 겹친다는 뜻은 뭘까요? 1로 시작하고 동시에 00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로 시작하고 00으로 끝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0과 1 아무거나 채워지는 것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한 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0 아니면 1이다.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동시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채워진다. 동시에 여기도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2가 지금 몇 개가 채워지죠? 7개. 맞나요? 그래서 2의 7제곱개만큼 A 사건은 개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은 자, 몇 개가 채워지고 00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각각의 5개, 6개인가요? 6개의 자리에는 0 아니면 1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씩 6제곱이 되겠죠. 6번 반복되니까. 그래서 더해주면 되고 빼기 이만큼을 계산할 건데 여기에서는 중간에 있는 이 5자리만 채우면 된다. 이 5자리에는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이 들어가서 2의 5제곱을 채워주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된다. 예제 12번을 한번 볼게요. 한 컴퓨터 회사가 1년에 새 웹 서버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새 직원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관련 졸업생 350명이 신청하였다. 신청자 중 220명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147명은 비즈니스를 그리고 51명이 컴퓨터 과학과 비즈니스를 같이 전공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도 비즈니스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는 총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동시에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A라는 집합을 컴퓨터 전공, 컴퓨터 과학 전공 학생, 그리고 비즈니스를 전공한 학생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경우의 수, 즉 A라는 사건이 있는 전체 가지수는 220명, 그리고 B라고 하는, 즉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은 숫자가 147명,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A와 B를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복수 전공자가 51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새 직원 모집을 공고했고 3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컴퓨터 전공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가 몇 명이냐. 물론 졸업생 350명 중에는 타 전공 학생들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350명에서 컴퓨터 또는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을 빼주면 그 나머지 전공자들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A와 B를 더해서 A 교집합을 뺀 이것의 의미가 뭐죠? A와 B를 A 또는 B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숫자를 조합해 보면 220에서 147을 더하고 51을 뺀 것. 그래서 이것이 316이 되네요. 그래서 컴퓨터 또는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이 316명이 되고 316명을 전체 지원자에서 빼주게 되면 이게 몇 명인가요? 34명이죠. 34명이 컴퓨터도 비즈니스도 전공하지 않는 다른 전공 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3번 한번 볼게요. 4인용 원형 탁자에 4명의 사람들을 앉힐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자신의 왼쪽 옆과 오른쪽 옆에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자,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 여기에 A가 오게 되면 여기에는 A가 아닌 나머지 3명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중에 한 명이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이 앉게 되면 두 번째에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제외하고 앉혀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A가 앉았다면 B, C, D 중에 한 명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 번째 위치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앞에 3명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 한 명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4 팩토리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숫자부터 1까지 하나씩 빼면서 곱해 나가는 연산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24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원형 탁자에 4명을 앉히는 거예요. 그런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하자. 그렇지만 왼쪽 옆과 오른쪽 옆에 같은 사람들이 앉으면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 원형 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과 위치는 다르지만 1번이 여기로 이동하고, 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옆자리로 한 칸씩 이동하는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면 1번이 이제 이 위치에 있고 2번이 여기로 들어가고 3번이 이 자리로 위치하고 4번이 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딱 봤을 때는 두 개가 다른 배치인 것 같은데 1번의 입장에서 보면 1번의 양 옆에는 4와 2가 있죠. 1번의 양 옆에는 4와 2가 있어요. 그것도 위치에서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변화한 게 아니라 그냥 회전해서 그 옆에 앉은 것 뿐이니까 사실은 이 2가지는 같은 방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즉, 2가지의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과 또 똑같은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1번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1번을 여기에 앉히고 그 다음에 또 2번, 3번, 4번. 이것도 앞에 있는 두 개랑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1번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2번, 4번이 위치하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탁자에 앉았을 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같으면 다 같은 방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과 또 똑같은 방법이 뭐가 하나 남을까요? 1번이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1, 2, 3, 4 이렇게 앉는 것도 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번이 한 번 더 이동하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이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원형 탁자를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자, 1번이 2번 자리로 맞나요? 그 다음에 그 1번이 다시 2번 자리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했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4번을 이동하고 5번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요. 그 얘기는 4개가 하나의 쌍처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이 4개는 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이 4가지가 다 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1, 2, 3, 4번을 일렬로 배열할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4팩토리얼, 24가지 가능성,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원형 탁자에 앉았을 때 4가지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4가지 겹치는 만큼을 나눠줘야지만 원형 탁자에 앉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가지가 이제 경우의 수로 관찰이 되죠. 자, 즉, 다시 얘기를 해보면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4명을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이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나눴죠? 4가지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4가지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4, 3, 2, 1에서 4를 나눠주면 3, 2, 1이 돼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형 탁자는 아니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모임을 갖는다고 하고 만약에 8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사람이 모였다고 하고, 자,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번이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즉, 모든 사람들이 옆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러면 지금 검은색으로 배치했을 때 하고 파란색 글씨로 배치했을 때는 다른 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니까 원형 탁자의 경우에는 빙글빙글 도는 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겹치는 걸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탁자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셀 때 그쵸.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거죠. 지금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옆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자, 그러면 2칸씩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한 칸 이동해서 봤고 1번이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것도 당연히 다른 위치죠. 왜냐하면 2번과 4번 다른 사람이고 6번과 8번 다른 사람이니까 완전히 다른 배치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1번이 이제 모든 사람이 3칸씩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번이 여기로 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도 다시 1번과 4번, 5번과 8번 완전히 다른 배치가 되죠. 자, 3칸 이동해도 다른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옆으로 4칸을 이동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같은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자, 까만색으로 우리가 배치를 했을 때를 보시면 1번의 맞은편에는 7번이 위치하고 2번의 맞은편에는 6번이 있고요. 3번은 5번하고 마주보고 앉아요. 그리고 8번과 4번이 마주보고 앉죠. 그런데 지금 이동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7번이 마주보게 되고 2번과 6번, 3번과 5번이 마주보면서 4번과 8번도 마주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옆으로 회전해서 지금 앉혔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배치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1번에 여기까지 왔는데 1번이 여기 앉는 경우도 사실 다른 배치가 되고 1번이 다시 여기로 오고 2번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도 다른 위치가 되고 이렇게 8명을 다 위치를 바꿔도 다 다른데 다만 지금 이와 같은 위치만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 배치랑 파란색 글씨의 배치는 두 가지 모두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각각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총 8명을 일렬로 배열하게 된다면 8팩토리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겹치는 거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8, 7, 6, 5, 4, 3, 2 곱한 거에서 2를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것. 여러분이 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지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예제 14번, 15번 해서 마무리하고 2절로 넘어갈게요.